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2월 5일 날 전남 신안에서 열린 세계 최대 풍력단지 48조 투자 협약식에 참석하셔서 신안 앞바다에 2030년까지 8.2기가와트 규모의 풍력단지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최대 풍력단지입니다. 자, 여기서 8.2기가와트는 어느 정도 규모냐? 8.2기가와트는 신형 원자력 발전소 6기의 발전량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단지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그것도 구형도 아니고 신형 원자력 발전소 6기에 해당하는 발전량이 신안 앞바다의 풍력단지에서 생산할 수 있다. 이 전기는 서울과 인천의 모든 가정에 사용할 만큼의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위험하다는 원자력 발전소 다 없애고 그 공해 심하다는 탄소를 배출한다는 화력발전 다 없애고 풍력으로, 대한민국 삼면이 바다니까요, 풍력으로 청정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살짝 들었습니다. 조금은 의문이 남죠.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님은 대통령의 신안 풍력 발전은 과장된 것이다 라고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8.2기가와트는 신형 원전 6기와 맞먹는다고 했는데 이는 설비 용량과 실제 발전량을 구분하지 못했거나 알았다면 혹세무민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비 용량과 발전량을 구분 못해서 생긴 착오, 혹은 그걸 알면서도 했다면 혹세무민이었다. 탈원전 뭐 이런 쪽에 비판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풍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어떤 눈속임을 하려고 했는 그런 정황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설비 용량과 실제 발전량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풍력발전소, 우리나라에 현재 설치된 풍력발전소의 이용률을 찾아봤습니다. 이게 실제 발전량이죠. 전국 평균 냈을 때 24%였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풍력발전소 그 발전기를 365일 24시간 계속 가동했을 경우에 그때 나오는 그 양이 설비 용량이라는 거죠. 최대로 나올 수 있는 용량. 그런데 실제로 전기를 발생시켜 보면 바람이 약하거나 바람 방향이 반대로 불거나 할 때는 이 생산이 안 됩니다. 풍력은. 그게 단점이죠. 그렇게 돼서 그런 거 다 빼보고 실제로 생산했는 그 전력을 가지고 만들어낸 전력을 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이용률이 24%였다. 계속 돌았을 때를 100으로 봤을 때 24%밖에 안 돌았다는 얘기죠. 국내 평균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바람이 가장 많이 분다는 제주도가 26%, 경북 지역이 아무래도 산이 높은 산이 많기 때문에 그 산 꼭대기에 설치한 곳이 바람이 일정하게 불어서 26%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신안 앞바다 같은 그 서해안, 인천이죠. 인천은 11%밖에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그 서해 바다 쪽이 바람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 이런 얘기죠. 특히나 우리는 또 이 계절풍 지역이라서 여름에는 동남풍이 불지만 겨울에는 또 북서풍이 붑니다. 바람이 반대로 불면 이 풍력 발전기가 반대 뒤쪽에서 바람 불면 이게 작동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일정하게 바람 불어줘야 되는데 지리적으로 좀 약점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럽이나 선진국이 한 50% 이상 나온답니다. 특히나 저 북유럽 쪽에 노르웨이 위쪽에 거기 바다 보시면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항상 파도가 치고 바람이 쌩쌩 부는 것이죠. 그런 곳에서 풍력 발전이 50% 정도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서해 쪽의 풍력 단지는 인천의 경우가 11%니까 10%에서 잘해봐야 20%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지리적 약점이라는 얘기입니다. 풍속이 느리고 풍량이 일정하지 않다. 대충 한 초당 7m 정도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 계절에 따라서 바람 방향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효율도 훨씬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했을 때 원자력 6기가 아니고 원자력 1기 정도의 전기밖에 안 나온다.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투자했죠. 48조나 되는데 이 원자력 발전소 설치하는데 한 뭐
4조인가 6조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48조를 투자해서 바다에 대단위로 풍력단지 건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자력 1기 전력밖에 안 나온다. 이게 현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풍력단지는 고장났을 때 수리, 유지, 보수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저로 또 케이블을 다 연결해야 돼요. 이 전기를 전부 다 모아야 되기 때문에 회저로 굵은 전력 케이블을 연결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송전탑을 설치해 가지고 수도권으로 또 그 전기를 옮겨가야 되겠죠. 그런 설치 과정에서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밀양에서 송전탑 설치한다고 그 주민들이 시위하고 해가지고 상당히 고충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많은 문제점, 제가 가장 염려하는 거는 이 유지보수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일본 그 후쿠시마에 원전 파괴되고 나서 후쿠시마 앞바다에다가 원자력 풍력 발전기 설치하다가 바람도 제대로 잘 안 불고 고장 막 나고 이래갖고 하다가 중단했다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48조나 들여갖고 그것도 민간 자본이 47조입니다. 정부 눈치 봐갖고 SK부터 해갖고 다 투입해갖고 그걸 만들었는데 만약에 2030까지 열심히 만들었는데 전력이 제대로 생산 안 된다. 바람도 제대로 안 분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의 바람이 점점점 약해진다는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그럼 애물단지가 됐죠. 이것도 철강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거 관리하느라고 제대로 바람 부는 작동이 안 되면 그냥 흉물단지밖에 안 되죠. 그 신안 앞바다에 천년의 좋은 경관을 다 망치는 이런 흉물단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래되면 이것도 다 녹슬고 막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유지보시면 막대한 돈이 들어갈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럽 북해 인근 국가들이 이용률이 50%가 나오는 게 평균 풍속이 초당 11m 한 방향으로 쭉 분다는 이 장점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유럽 쪽에 있는 나라들은 먼 바다에 건설하는 부유식 발전 기술이 발전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부유식이라는 건 대충 이런 것 같아요. 풍력 발전기를 바다 밑바닥에다 고정시키는 게 아니고 이 발전기 아래쪽에다가 커다란 통 같은 걸 이 물속에 들어가는 부분에 커다란 통 같은 걸 달아가지고 여기다가 물이라든가 무거운 물체를 담게 되면, 아주 무거운 걸 담게 되면 이 오뚜기처럼 아래쪽이 무거우니까 바로 서게 되겠죠. 그리고 파도가 치면 이게 떠내려가니까 이걸 바다 밑바닥에 팔 같은 거 박아가지고 거기에 와이어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배를 세우듯이 와이어로 이렇게 연결해서 묶어 놓는다 그래요. 그러면 이 아래쪽에 무게가 많이 잡히기 때문에 바람이 불었을 때 안 넘어지고 전력을 생산하는 이런 기술이 부유식 발전 기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 기술이 많이 발전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충 이런 것 같아요. 풍력 발전을 확대하는 건 맞는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무턱대고 지금 신안 앞바다에다가 40발전에 되는 돈을 투자해갖고 막 건설해놨다가 나중에 제대로 안 돼서 망치는 것보다는 제대로 바람 부는 좀 먼 바다 쪽으로, 혹은 저풍속 발전기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적게 불어도 충분히 발전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되겠죠, 앞으로는. 그래서 이런 저풍속 발전기라든가 혹은 부유식 발전 기술을 개발해 가면서 거기에 맞춰 가면서,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해보다는 동해가 바람이 세게 붑니다. 지난번에 좀 한 1년 정도 됐나요? 그때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울산 앞바다에 여기 동해 가스전이 있는 이쪽에 대단히 풍력단지를 건설해가지고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하겠다. 이게 있었습니다. 정부 발표가. 근데 이걸 시행을 안 하고 한동안 조용하다가 지금 뜬금없이 신안 앞바다로 옮겨가 버렸어요. 바람은 동해안 쪽이 훨씬 많이 불기 때문에 동해안 먼 바다에다가 설치하면 현실적으로 연중무휴로 일정하게 바람이 불어서 발전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부유식 발전 기술이 안 되다 보니까 당장 지금 설치를 못 하니까 빨리 뭔가를 내고 싶어가지고 탈원전에 대한 어떤 이런 입막음 이런 조치를 빨리 뭔가를 하고 싶어서 신안 앞바다로 급하게 옮긴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들을 보면 하나하나씩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턱대고 막 던지는 것 같아요. 선거용 혹은 국민 홍보용으로. 지금 가덕도 신공항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뜬금없이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제 기억으로는 프랑스의 유명한 전문 분석하는 업체에 외주를 줘가지고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전문가를 불러와서 수년 동안 김해공항하고
가덕도 하고 밀양하고 이 세 군데를 정밀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 프랑스 전문가가 외주를 주는 게 우리나라 업체를 하게 되면 그 정부 입김 막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해외 업체를 초빙해갖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가덕도는 그 뭐 땅이 무르고 어쩌고 저쩌고해서 단점이 있어서 안 되고 밀양은 또 뭐 산 어쩌고 저쩌고해서 단점이 있어서 안 되고 최종적으로 김해가 제일 낫다. 그렇게 결론 났습니다. 이미 결론 난 겁니다. 이거 났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부산시장 선거 앞두고 뭐 갑자기 막 도시에서 가덕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가덕도 특별법 같은 걸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당시에 전문가들이 가덕도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무슨 문제가 있었던 얘기예요.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예비성 타당 심사인가 뭐 그런 게 있죠. 그런 부분을 해서 하나하나 분석한 다음에 그 부분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세히 살펴보고 그리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그런 거 예비성 타당 다 면제해버리고 무조건 특별법으로 무조건 만든다.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표로의식한 어떤 그런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정책을 하더라도 탈원전도 좋고 다 좋습니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게 충분한 검토를 거친 다음에 그때 해야만이 완전한 그러한 발전 기술이 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처럼 무턱대고 뭐 신안 앞바다에 48초 이렇게 던져놓고 안 되면 말고식으로 던져놓으면 2030년까지 설치했다가 나중에 잘못됐을 경우에 그 책임은 누가 다지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에서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무턱대고 원자력 6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부풀려서 말하지 말고 원자력 1기 정도의 정확한 팩트를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